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휴레이 최도합니다. 예,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특히 이제 금융과 보험에서 적용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이제 10여 년째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이제 회사들이 되게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금융업에 한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밸류를 만들고 있고 그 밸류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고객들이 이제 보험사나 또는 지주사와 같은 이제 회사들이 되겠고요. 연매출은 한 100억 정도 되고 40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를 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저에게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이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련한 장표고요.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라는 영역 내에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혼합된 부분들을 다 디지털 헬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컨버전스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WHO나 FDA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헬스케어나 메디컬 영역에 있어서 그 디지털이라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로 그리면 이렇게 표가 되는 거겠죠. 이제 헬스케어라는 아주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디지털 영역이 이제 쓰이는 영역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라고 부르고, 이게 일부는 또 의료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의 교집합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 CEO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거는 결국은 헬스랑 동의어가 될 거야. 예, 이거는 뭐 요새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하여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영역이 없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헬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헬스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헬스케어라는 영역의 거의 전 부분을 디지털이 들어가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화가 됐을 때 가치 창출이 일어나는 분야가 어디겠냐? 그래서 이제 X축은 디지털을 통한 가치 창출의 이제 밸류의 크기, Y축은 지금까지 얼마나 디지털 성숙도가 이제 올라갔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걸 놓고 봤을 때 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유망한 부분들이다.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 가장 우측에 있는 이제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 내에서 과연 디지털 헬스가 어떠한 혁신과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돈 버는 아키텍처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해 합치를 만들어내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돈을 줄 거냐라고 하는 그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연 금융업 내에서 이 디지털 헬스가 들어가서 누구에게 어떤 밸류를 만들고 그 밸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 필요하고, 얘를 어떻게 유통할 건지, 매출은 누가 줄 건지, 뭐 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메디컬리 들어가는 코스트를 따져보면 한 120조 정도가 됩니다. 이 120조를 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방의 영역, 그 다음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역, 그리고 관리하는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의 헬스케어만 한정해서 보면 저 가운데 진단과 치료에 거의 다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약을 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과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저 예방의 영역은 지금까지 그렇게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예, 저거 예방 잘 시켜준다고 하여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의 영역을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약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에 이제 많은 좋은 플레이어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저기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민간 이제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 예방 쪽에 훨씬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보험을 들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이 아프면 돈을 많이 타갑니다. 예, 보험사는 싫죠, 그게. 예,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을 써서라도 안 아프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민간 보험사라는 이제 플레이어와 그리고 저 예방이라는 영역, 그리고 보험 고객이 건강해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밸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해가 다 합치가 된다.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본과 리소스를 대서라도 자기네 보험을 들고 있는 고객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미래에 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보험금의 액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미리 투입하여 건강을 예방하는 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사가 저 예방의 영역을 이제 들어와서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모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거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잔소리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예,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앱 깔아주고 잔소리 하자. 예, 잔소리 대신 시키자, 기계한테, 소프트웨어한테. 그러면 약간 효과성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ROI는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걸 디지털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모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제 이해의 합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자기네 리소스를 들여서라도 저 예방의 영역에 들어가서 건강을 미리미리 이제 관리하고 위험률을 낮추는 쪽으로 이러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굉장히 강조된 체계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가 한 100원이 발생하면 한 63, 4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제 본인과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험의 부담률이 이제 40%, 45% 이런 사이니까 나머지를 민간보험사가 굉장히 커버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보험사의 커버하는 비율을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낮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민간보험사의 저 예방시장이 발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앞서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뒤를 약간 쫓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IT 인프라,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어떤 영역에서는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사들의 보험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위험을 낮춤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보는 구조를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돈을 두 가지로 법니다. 첫 번째는 그 보험료를 걷죠. 보험료를 미리 걷어요. 예, 보험료를 미리 걷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사람한테 그 보험금이라는 형태로 몰아줍니다. 예, 몰아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먹는 마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수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받는 시점과 돈을 내주는 시점에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아서 얘를 돈을 잘 굴려 먹는 거예요. 굴려 먹으면 이제 돈이 되니까 그걸 갖고 자산 이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 지난 한 20, 30년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되게 높았고 보험도 막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이득이 되게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잘 안 들고 보험금은 많이 타가고 자산 운용 수입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험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보험이라는 거는 기존에 안 좋은 이벤트가 생겨났을 때 사후에 대처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더 앞단으로 넘어가서 큐어가 아니라 케어의 개념까지 넘어가서 미리미리 케어하자. 그래서 위험률을 낮추자. 그렇다고 하면 돈을 덜 타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의 이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관점의 변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되게 고령화되면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잘 안 듭니다. 예, 사회 문화 바뀌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 잘 안 되니까 자산 운용 이득 떨어지고,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렇다 그러면 헬스케어로 좀 넘어가자. 헬스케어로 보험업이 좀 확장시키고 넘어가서 이러한 위험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넣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기존의 보험업의 관점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험 생각인 것이죠. 나이 듭니다.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만성질환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아픈 사람들은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되게 오래 삽니다. 또 의료비 되게 많이 들죠. 보험금 많이 타요.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저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후 손실 보전의 개념의 보험이 아니라 사전 건강 예방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보험업과 원격 의료와 그 다음에 헬스케어까지 다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절반의 매출이 헬스케어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와 구조는 약간 다르겠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는 이 보험업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정책도 굉장히 보험업에 이제 유리하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보험업법까지도 그래, 예방의 측면에서는 민간보험사도 좀 니네 돈 써서 이제 이것 좀 해봐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업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에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그 보험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많이 걷는 사람에게 보험료도 깎아주고, 혈당 관리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뭐 또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형태로 B2C 고객들의 어떤 그 로얄티를 이제 얻고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고 또 맞는 보험 그 상품을 권유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바이탈리티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자, 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보험사 고객에게 줬더니 입원율도 굉장히 3분의 1로 줄고 입원 기간도 떨어지고 그랬더니 의료비도 5분의 1로 떨어지더라. 그렇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100원을 보험금으로 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20원만 내주면 된다. 그러면 80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그중에서 40원을 우리를 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에서 가져가되 새로운 밸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지고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의 가장 좋은 사례가 이 디스커버리의 바이탈리티라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은행 뭐 포함한 이런 지주사의 서비스하고도 이렇게 연관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에서 내고 밸류는 이제 디지털 헬스 서비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렇게 융합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주면서 건강도 좋아지지만 그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도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뭐 랠리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고객들의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입 고객 뭐 6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헬스케어 별로 재미없는 비즈니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는 미래는 헬스라는 건강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영역은 이제 건강과 융합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필팩이라는 이제 온라인 약국도 인수하고요. 또 이제 B2B로 보험도 판매하고, 또 알렉사와 같은 AI 스피커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중안보험이나 핑안보험처럼 굉장히 과감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디지털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체까지 포함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많은 버티컬 영역들을 오마다 헬스라든지 다리오 헬스, 오비아, 힌지라는 헬스들이 굉장히 버티컬 영역들을 다 차지하면서 작은 영역을 쪼개서 그 영역에서 1등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보험사 모델과 연계해서 돈을 버는 모델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하면 이제 결국은 큐어 중심이 아니라 케어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건강 데이터가 이렇게 하면 쌓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객 로열티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라든지 뭐 금융사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종 산업 간의 이제 연계와 제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헬스케어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입니다. 네, 80년대 사람은 날씬했고 TV는 뚱뚱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날씬하게 할 기술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람 살 빼는 게 너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TV는 엄청 1cm도 안 됩니다, 지금. 네, TV는 날씬하게 만들 기술이 생겼는데, 네, 저게 이제 사실은 저런 비만의 이제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만성 질환이 우리는 그냥 당장 죽는 질병이 아니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 이제 담가진 개구리처럼 우리 다 같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한 7억 명, 8억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합병증이죠. 이런 합병증을 어떻게 더 낮출 거냐, 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계속 잔소리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보험사에게 잘 이제 이식하여 보험사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하면 저 합병증의 발병 비율을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 그리고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밸류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서비스의 이제 솔루션 구성은 이제 앱과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로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뭐 이런 형태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앱 서비스로 만성질환자를 잘 관리한다. 그리고 이게 그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숙련된 코치들,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와 같은 코치들이 뒤에 숨어서 열심히 잘 조력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에서는 항상 임상시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 과연 앱을 한번 깔아서 잔소리를 했을 때 얼마나 건강이 더 좋아지겠냐라고 하는 임상에 대한 결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지더라. 네, 그래서 핵심은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언제 공급하여 어떻게 쓰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사용성을 높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형태로 시작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드리자면, 디지털 헬스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많은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태의 시도들이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막 나기 시작한 그러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